2절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에는요, if문과 스위치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if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은요,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자, 중괄호 블록을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보면요. 자, if라고 하는 제어문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이죠. 그래서 갈로 열고 자, 여기에 조건식이 오는데요. 그래서 정상 실행 흐름을 쭉 실행하다가 자, if문을 만나게 되면 자, 조건식을 먼저 검사를 해서 이 조건식이 자, true가 되면 이 중괄호를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식이 자, false가 되면 자, 중괄호 안을 실행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조건식에는 자, 여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true 또는 false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연산식이 오거나 또는 불리한 변수가 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자, 블록을 실행을 하고요. 즉, 이 블록 안을 실행을 하고요. 자, false가 되면 블록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false가 되면 이렇게 건너뛴다는 이야기죠. 자, 이 if문 안에는요, 여러가지 실행문이 이렇게 작성이 되거나 이와 같이 실행문이 하나만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if문에 여러가지 실행문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중괄호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실행문이 자, 하나뿐일 경우, 즉 조건식이 true가 되었을 때 자, 실행해야 될 실행문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중괄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코드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행문이 하나라도 반드시 중괄호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붙여주게 되면 이 if문의 끝이 여기구나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개발을 할 때 자, 코드가 명확해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중괄호를 꼭 붙여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행문이 하나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나라도 중괄호를 꼭 붙여 주십시오. 코드에서 if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장이기 때문에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챕터 04 자, 피니시 하고요. 자,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섹션 02.exam01 언더바 자, if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는 if example 메인 메소드를 추가할게요. 자, 여기에서 int 자, 스코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93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if문을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자, if문에다가 항상 여러분이 중괄호를 붙이는 습관을 자,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if 자, 갈로 안에는 여러분이 조건식이 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스코어가 90보다 크냐라는 것을 자, 물어보았습니다. 자, if문의 요 갈로에는 자, true 또는 false를 산출하는 연산식 또는 불리한 변수가 오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연산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 이 산출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나오니까 if의 조건식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3이라고 하는 값이 9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 조건식은 true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true가 되면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점수가 자, 90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등급은 A입니다. 이렇게 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비슷한 코드를 자, 작성해 볼 건데요. 자, 스코어가 90보다 적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93은 여러분이 90보다 크니까 자, 이 조건식은 이제 폴스가 되죠. 그래서 폴스가 되면 자, 이 블록을 자,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흐름을 자, 요거를 채워 놓고 실행 흐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9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등급은 B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자, 실행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 이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요. 자, JVM은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서 자, 이 시작 중괄로부터 이 끝 중괄로까지 자, 위에서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쭉 실행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자, 실행이 됐겠죠. 자, 그래서 93의 스코어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if 문을 만나게 되면 자, 이 if 문이 지금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요 블록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if 문을 만났어요. 근데 요 조건식이 false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실행 흐름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실행하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실행하다가 여기서 요렇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전체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자, 이와 같이 자, 점수가 90보다 큽니다. 등급은 A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것은 결국 여기가 실행이 된 거죠. 자, 만약에 요거를 여러분이 85로 수정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점수가 9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B입니다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행이 되지 않고요. 자, 얘가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if 문 뒤에 자, 추가적으로 더 붙는 else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자, 실행 블록을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정상적인 실행 흐름에서 자, if 문을 만나게 되면 자, 조건식을 검사를 해서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자, 여기 있는 if 블록을 실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 실행을 한 이후에는 자, 이와 같이 건너뛰어서 자, 이렇게 정상 실행 흐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 이런 것은 우리 if 문이 자, 가지는 이제 실행 흐름인데요. 자, 여기서 자, else라고 하는 블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자, 원래 요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자, if 문은 정상 실행으로 돌아오죠. 근데 else가 있게 되면은 조건식이 false가 될 경우에 바로 else가 선택이 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f else가 있으면요. 자,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요거를 실행을 하고요.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요거를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false가 될 경우에는 요렇게 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행이 되지 않고 얘만 실행이 되어서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if else 문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if else example 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서 자, int 자, score는 85라고 이렇게 자, 주겠습니다. if 자, score가 자, 90 이상이라면 자, 이 블록을 실행하고 자, 스코어가 90 이상이라면 자, 이 블록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 이 블록을 실행해라. 이게 else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게 되면, 즉 true가 되면 이걸 실행하고요.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되면 이거를 실행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코딩을 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else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코딩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85니까 자, 85는 90보다 크지 않죠. 얘가 false가 되면서 자, 이 else 부분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수가 90보다 작습니다. 등급 B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자, 코드 실행 흐름을 자, 그려보면 자, 처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 흐름으로 실행하다가 자, 얘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if문에서 이 조건식이 false가 됩니다. 자, false가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자,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95점이라고 한다면 자, 코드는 이렇게 실행하다가 자, true가 되니까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실행이 마치면 else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를 자, 여러분이 95로 바꿔 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자,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if, else if, els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의 조건식을 두어서 자, 조건식을 만족하는 블록만 실행하고자 할 때 if, else if, else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자, 정상 실행 흐름이 자, 실행이 되다가 if문을 만나고 그리고 요 밑에 else if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else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실행 흐름이 변경이 되는지 자, 보도록 하죠. 정상 실행 흐름이 if문을 만나게 되면 자, 조건식 1이 먼저 그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 1이 자, true가 되면 자, 이와 같이 자, 이 블록을 자,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이 끝나면 자, 이와 같이 실행 흐름이 자,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가고요. 자, 여기에 있는 자, 이 실행문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조건식 1이 false가 되면 자, 그 다음 else if로 넘어가서 자, 이 else if의 조건식 2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true가 되면 자, 이 블록을 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실행을 하고 자, 실행이 끝나면 다시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자, 조건식 2가 false가 되면 자, 여기에서 자, else로 이제 넘어가서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실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조건식 1과 조건식 2가 다 false가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else를 실행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if, else if, else문에 대해서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자, 만들게요. 클래스는 if, 자, else if, else example 자, 이렇게 두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int 타입 변수 score를 자, 선언하고요. 자, 75라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if 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리고 else if 자, 그리고 한 번 더 else if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else 블록을 작성을 합니다. 자, if문의 첫 번째 조건식이 자, true가 되면 요것만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if문의 첫 번째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두 번째 if의 조건식이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자 이거를 실행하고요. 만약에 false가 되면 자 다시 else if로 가서 이 조건식을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자 true가 되면 이 블록을 실행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위에 조건식이 다 false라면 마지막으로 else 블록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스코어가 90보다 자 같거나 크냐라고 이렇게 조건식을 세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자 만족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자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스코어가 자 80 이상이냐 이렇게 조건식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false면 그 다음에 얘를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검사를 해서 true가 되면 자 이렇게 자 출력을 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스코어가 70 이상이냐 그래서 90 이상도 아니고 80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이냐 만약 이상이라 그러면은 70 이상이라면 자 이와 같이 출력을 자 하고요. 자 스코어가 70 미만이 되면 자 else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요. 자 else 부분은 자 이와 같이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5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false 자 이것도 false죠. 그래서 요것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실행하고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실행 흐름을 표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상 실행 흐름이 자 코드를 실행하다가 if문을 만나서 자 얘가 false가 되죠. 그럼 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 조건식을 조사해서 보니까 false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0 이상이니까 스코어가 비로소 요거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이 다 끝나면 이렇게 자 건너뛰어서 정상 실행 흐름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행하지 않죠. 그래서 요건 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죠.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if 자 dice example 인데요. 여러분 dice 하게 되면 주사위죠. 그래서 주사위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메인 자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int num이라고 하는 수를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5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if문을 썼어요. 자 num이 자 1이냐 자 그렇지 않다면 num이 2냐 자 이렇게 해서 자 num이 자 3 4 5 6까지 해서 자 마지막은 여러분이 자 else만 하죠. 자 3 자 4 5냐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1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하고요. 자 나머지 자 눈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 그 눈에 맞게끔 출력을 하겠습니다. 2 3 4 5 자 6 됐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num이 5기 때문에 결국은 자 이거는 false고요. 자 false 자 false false 자 얘가 true가 되죠. 결국은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자 요 전체를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5번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책에서는 자 여기에 직접 5라고 입력을 하지 않고요. 자 이와 같이 자 int 자 mass.random
자, 이렇게 하고 곱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했죠. 그래서 자, 이 연산식은요 1부터 6까지 임의의 정수를 자, 산출해서 여기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코드가 1에서 6까지의 임의의 정수를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math.random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이 math라고 하는 클래스를 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이 math.random이 자, 이런 수의 범위를 산출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math.random 자, 얘가 자, 0을 포함하면서요. 자, 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임의의 실수를 자, 리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0.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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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얼마 얼마 이런 실수를 자, 리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6을 곱해 줍니다. 여기다가 6을 곱하고 자, 여기다 6을 곱하고 여기다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6 6이 아니고 0이죠. 0 곱하기 6이니까 0. 그리고 이거는 자, 그대로 곱하기 자, 6이 되고 자, 요거는 6이죠. 1 곱하기 6은 6이 되니까 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6을 함으로 해서 자, 이런 범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요 범위에 해당되는 실수 즉 자, 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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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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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3.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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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5. 얼마 얼마까지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자, int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정수로 타입 변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제 타입 변환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강제 타입 변환을 한번 해보면요. 자, 0을 자, 정수로 강제 타입 변환 해봤자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1을 강제 타입 변환하게 되면은 정수 부분만 취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2는 또 강제 타입 2. 얼마 얼마를 강제 타입 변환하게 되면 2가 되죠. 그래서 2, 또 3. 얼마 얼마는 3이 되고요. 4. 얼마 얼마는 4가 되고 5. 얼마 얼마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정수가 이제 되겠죠. 요 int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하게 되면 이들의 수는 이와 같이 정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은 그대로 이제 정수로 바뀌어도 6이니까요. 그래서 int로 여러분이 강제 타입 변환하면 0에서부터 바로 5까지의 임의의 정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1 더하는 거니까 여기도 1 더해주고 여기도 1 더해주면 되네요. 그럼 1 더해주면 1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2, 자, 3, 4, 5, 6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7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최종 연산식의 결과값은 자, 1부터 6까지의 임의의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위가 자, 1부터 6까지의 임의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한 연산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수를 이제 여기에다 자동으로 대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한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한 번 실행했을 때는 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 실행했을 때는 3번이 나왔습니다. 세 번 실행했을 때는 2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1부터 6 사이의 정수를 얻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첩 if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if문 안에는요, 또 다른 if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복잡한 실행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정상 실행 흐름이 if문을 만났을 경우에 자, 조건식 1을 조사를 해서 조건식 1이 만약에 false라면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흐름이 자, 되겠죠. 자, 그런데 조건식 1이 true가 되면 자, 이렇게 또 정상 실행 흐름이 생길 겁니다. 이 if 블록 내부에서요. 그래서 실행을 하다가
자, 중첩된 if를 만나게 되면 다시 조건식 2를 조사를 해서 이 조건식 2가 true가 되면 자, 요거를 실행을 하고요. 조건식 2가 false가 되면 이와 같이 else문이 실행이 되어서 자, if문 내부에서도 이와 같이 복잡한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첩된 if문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if nested 자, example 자, 이렇게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int 자, score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95라고 주겠습니다. 95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점수 자, 이렇게 하고 자, 스코어를 자,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뭐 95가 나오겠죠. 그래서 if문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스코어가 자, 90 이상이냐를 물어보고요. 그래서 90 이상일 경우와 아닐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작성을 하고요. 자, 90 이상이면서 다시 또 요 안에 nested if를 작성합니다. 자, 스코어가 다시 95 이상이냐. 자, 이 말은 자, 스코어가 90 이상일 경우에 다시 자, 스코어가 95 이상이냐를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5 이상이냐 아니냐 자, 요렇게 자, else문을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자, 100에서 95까지라면 이 블록이 실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 90에서 94 이하일 경우에는 자, 이 else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도 자, 중첩된 if를 작성을 해서 자, 90 이상이 아닐 경우에 이제 else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자, 85 이상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85 이상이 되면 요거를 실행을 하고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요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자, 그레이드에 자, A 플러스라고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언은 요 위에 자,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A 플러스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한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자, 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자, B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자, B가 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학점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grade라고 변수의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95니까 이 95는 결국 자,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이제 하는데 다시 95 이상이냐를 물어봤으니까 요게 또 true가 되면서 자, 요거를 실행하고 이제 결국 자, 요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코드 흐름을 자, 보시면 자,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 흐름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자, 얘가 true니까 다시 정상 흐름이 생기고 내부에서 또 얘가 true가 되니까 또 정상 흐름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자, 이 바깥쪽 if의 제일 그 마지막 중괄로까지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 95를 자, 우리가 직접 코드에서 입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95를 직접 코드에서 입력을 하지 않고 우리 책에서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int 자, mass.random
자, 곱하기 자, 20 더하기 81. 자, 이렇게 자,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자, 81점에서부터 100점 사이에 임의의 정수를 자, 산출해서 여기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왜 81에서 100 사이에 임의의 정수가 나오는지 자, 살펴보면요. 먼저 얘가 여러분이 자, 0에서부터 1 사이에 자, 실수를 자, 리턴한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그래서 얘가 자, 0에서부터 자, 1 사이에 자, 실수를 자, 임의의 실수를 리턴하는데 자, 여기다가 20을 곱해요. 그럼 여기도 20 곱하고 여기도 20 곱해줘요. 그럼 요거는 20이 되고 20이 아니죠. 여기는 0이 되죠. 자꾸 0 곱하기 20, 20. 자,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러분이 곱하기 2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1 곱하기 20이 되어서 자, 20이 되네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다시 강제 타입 변환을 했죠. 정수로. 그러면 0은 0으로 정수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1점 얼마 얼마, 2점 얼마 얼마, 뭐 19점 얼마 얼마라고 하는 실수가 나오니까 이거를 정수로 이제 변환하면 1, 뭐 2 해서 자, 19까지의 정수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그대로 20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81을 더해줘요. 여기다 81, 81, 81 더해주면 요거는 81이 되고요. 자, 요거는 82. 자, 83에서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서 19 더하기 81하면 100이죠. 그래서 100까지 되고 요거는 자, 101이 되죠. 자, 결국은 81에서 100 사이의 정수가 이제 임의로 산출되어서 자, 여기서까지를 실행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의 임의의 정수가 산출되어서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전 예제에서도 이제 다이스 주사위도 1에서 6 사이,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81에서 100 사이의 임의의 정수. 자, 그 다음에 또 뭐 다르게 응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로또 있잖아요, 로또. 그래서 로또도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수를 무작위로 추출을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처음에는 이제 92점이 나와서 학점 A가 출력됐네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99점이 나와서 A 플러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문인 자,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은요, 변수나 연산식의 값에 따라서 실행문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밑을 보시죠. 자, 스위치라고 하는 제어문에 자, 갈로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변수 또는 연산식이 들어갑니다. 자, 이 변수 또는 연산식의 값이 자, 값 1일 경우에 자, 요걸 실행하고요. 자, 값 2일 경우에는 자, 요걸 실행합니다. 그리고 값 1과 값 2가 아니면 자, 디폴트로 요걸 실행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값 1일 경우라는 그런 뜻에서 자, cas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 중괄호 안에는 자, 여러 개의 케이스가 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의 케이스가 다 만족이 되지 않으면 디폴트를 실행해서 자, 정상 실행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자, 케이스라고 하는 이 문 끝에는요.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이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브레이크 문이 하는 역할은 자, 요 케이스 문을 다 실행을 하고 났어요. 자, 여기 실행문이 이제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행문을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자,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이 스위치 블록을 전체를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행 흐름은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 1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할 필요가 있다면 브레이크를 여기서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문 끝에는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전체 스위치문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문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 예제고요. 스위치, 이렇게 패키지명을 지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스위치 example이라고 주고요.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int num int mass.random 곱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전 예제에서 제가 랜덤한 수를 뽑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식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1부터 6 사이에 정수를, 임의의 정수를 산출을 해서 이 num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제어문을 쓰고요. 여기다가 변수 num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주고요. 케이스 1 1 다음에는 여러분이 콜론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num의 값이 1일 경우에 이제 이 말이고요. 그래서 1일 경우에는 1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서 요 스위치문 전체를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2라면 케이스 2는 역시 이렇게 넣어 주고요. 2번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6까지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3, 4, 5, 6이죠? 예. 2, 3, 4, 5. 6은 여러분이 이렇게 넣지 말고요. 6은 여기다가 디폴트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num의 값이 1, 2, 3, 4, 5가 아니면 6번이겠죠? 그래서 6번일 경우를 이렇게 디폴트로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3, 4, 5, 6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실행했을 때는 1번이 나왔네요. 두 번 실행했을 때는 2번이 나왔고, 세 번 실행했을 때는 4번이 나왔네요. 실행 흐름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3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3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스위치 num 했을 때 여기는 이제 3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상 실행 흐름에서 스위치 문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이 값이 1이냐를 조사를 합니다. 아니죠. 아니면은 그 다음 케이스 2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케이스 3으로 넘어가서 3이냐를 물으니까 3이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났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전체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디폴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일 경우에는 디폴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한번 여기서 임의적으로 6을 한번 고정적으로 6을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6을 넣었을 때 디폴트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6번이 나왔습니다. 디폴트가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는요, 뭐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 디폴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스위치, 자, no break, 자, case example이라고 자, 지어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추가하고요. 자, 여기서 자, int ti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다가 int 자, mass.random 자, 곱하기 4 자, 더하기 8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산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정수는 자, 8, 9, 10, 자, 11, 자, 12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8에서부터 4개의 정수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8이 저장이 될 수도 있고 9, 10, 11이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타임에는요. 자, 그랬을 경우에 자, system.out.println 주시고요. 그래서 자, 현재 시간이라고 이렇게 자, 주고 자, 여기다가 타임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뒤에 대괄호가 하나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9시 자, 한 번 더 9시 9시 10시 11시 10시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위치 문을 사용을 해서 자, 여기다가 타임을 자, 넣고요. 자, 결국 이 타임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가 실행 내용을 달리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케이스 8이냐 그래서 이제 8 케이스 9 자, 케이스 10 자, 4가지 경우라고 그랬죠. 케이스 11은 디폴트로 할까요, 그냥? 예, 디폴트. 자, 요렇게 여러분이 자, 이 타임의 값에 따라서 자, 케이스문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8이 나올 때는요,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여기는 출근합니다.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 9에는 자,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10시가 되면 자, 업무를 봅니다. 업무를 봅니다. 이렇게 자,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1시가 되면 자, 외근을 나갑니다.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예제의 그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요. 자, 케이스 문 뒤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브레이크가 없게 되면 만약에 타임이 8이 나오게 되면요. 요거를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실행을 해 내려가는 거예요. 또 여기도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계속 실행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브레이크 없죠. 그럼 계속 실행을 해서 자, 8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임이 10이 나오게 되면 자, 10은 8이 아니니까 이건 실행이 안 됩니다. 10은 9가 아니죠. 실행이 안 됩니다. 자, 10은 이제 요 경우에 해당되니까 요거를 실행했는데 역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디폴트까지 실행이 되어서 이 두 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11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만 출력이 되겠네요. 자, 11은 8, 9, 10이 아니니까 요것만 실행이 된 거겠죠. 자, 한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9가 나왔네요. 자, 9가 되면 자, 요거를 실행하겠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하고
자, 이것도 실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고, 자, 클래스 이름은 자, 스위치, 자, 차,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차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large b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스위치 구문을 작성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grade라고 하는 변수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스위치 구문 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정수 타입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 타입도 이제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케이스 자, 그레이드가 A라면 자, 이렇게 주고요. 자, 그다음에 자, 케이스 자, 스몰 a라면 자,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소문자를 가려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자, B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large B, 자, small b,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디폴트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알파벳 대소문자와 관련 없이 자,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이 그레이드가 어떤 대문자든 소문자든 하여튼 A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동일하게 어떤 실행문을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자, 하면 자, 우수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자, 여기다 넣어주면요. 자, large A든 small A든 상관없이 자, 무조건 이걸 다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그레이드가 large A일 경우에는요. 자, 요거를 자, 실행을 하는데 자, 실행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브레이크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자,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 그레이드가 large A일 경우에는요. 이 브레이크 때문에 이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돼요. 이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되고 이 브레이크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브레이크가 없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large A라면 이 밑에 거도 계속 실행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자, 브레이크만 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는 large A든 small A든 하여튼 그레이드에 A만 들어가 있으면 요거 실행해라 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레이드가 뭐 large B든 small B든 상관없이 자,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면 자, 이와 같이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디폴트가 실행을 하는데요. 자, 디폴트는 자, 손님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일반 회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레이드가 large B이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됐지만 여기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서 자, 스위치 문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다가 small b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small b를 넣게 되면 결국 이제 얘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브레이크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번 예제의 포커스는요. 자, 이 자리에 자, 차 타입 변수도 올 수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동일한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면 이와 같이 케이스 두 개를 붙여서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switch, 자, string, example. 자, 메인 메소드 추가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string, 자, position. 자, 여기다가 자, 과장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string 타입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스위치 구문에다가 자, 포지션을 자, 대입을 합니다. 자, 자바 6까지는요. 여러분이 스위치 구문에 바로 이 자리에 그 정수 타입의 변수만 올 수 있었는데요. 자바 7부터는요. 이와 같이 문자 열도 올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케이스, 자, 여기에 자, 부장일 경우, 자, 그 다음에 가장일 경우, 그리고 디폴트일 경우.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과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넣어주냐면, 자, 월급이겠네요. 그죠? 부장일 경우에는 700만원을 출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500만원. 자, 그리고 자, 과장 밑에는 자, 300만원.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스위치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의 그 포인트는요, 바로 이 자리에 그 문자 열 변수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6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자바 7부터는 자, 요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이 얘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장이니까 결국 얘가 선택이 된 겁니다.